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20대 국회 개원을 맞아서 이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여야 사당에 주목할 초선 의원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잠시 후 3부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차관을 지낸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 그리고 호남에서 최고 득표율로 당선한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을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이 국회가 새롭게 시작한 날 저희 YTN 라디오도 새 단장을 했습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국회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 활용 팁을 현직 보좌관이 직접 전해드리는 코너, 국회 사용 설명서도 함께 하시죠. 20대 국회 초선 의원을 만나다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백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백승주입니다. 네. 자, 아직은 이 의원이라는 호칭 좀 어색하시죠? 그렇습니다. 조금 낯설게 느껴집니다. 아직 당선인 여기에 어제까지 들었던 호칭인데 좀 낯설게 느껴집니다. 아, 그래도 이번 정부에서 또 차관을 지내셨으니까요. 정책에 참여하고 계셨는데 국정 업무 경험을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 풀 것을 좀 기대해 봅니다. 20대 의정 활동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나요? 예, 오늘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날이어서 저는 어제 곰곰이 생각하다가 오늘 아침에 현충원을 방문했습니다. 네. 현충원에 가서 방명록에다가 호국 영령이 우리 조상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 이렇게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만 네. 저는 국가의 미래를 좀 치열하게 준비하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 초심이고 이런 초심을 유지하고 싶고요. 또 박근혜 정부의 국방부 차관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박근혜 정부를 성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국립현충원에서 숙연한 마음으로 이제 임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생각하시는 상임위는요, 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국방위 쪽으로 생각 중이신가요? 예, 제가 국방위 가는 문제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친정에 대해서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도 제기하고 네네. 있습니다만 어떤 특정 상임위원회에 어떤 꼭 가야 되겠다는 집착을 하지 않고 네. 당과 국가가 필요로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 제가 출신 지역인 구미 지역은 공장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부처에 좀 가서 활동하길 바라는 지역 주민들의 생각도 있고 하지만 제가 어떤 특정 상임위원회에 제가 희망하는 것보다도 어떤 역할을 구하고 어떤 상임위에 가서라도 열심히 하고 또 국방을 튼튼히 하는 대로 국방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상임위원회에 어떤 특정 상임위 꼭 가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디를 가더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보니까요, 저희가 2부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은 이제 이 진도 팽목항을 다녀왔더군요. 예.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팽목항 다녀온 것에 대해서 저도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국민을 생각하고 또 국민 안전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다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당선인 시절에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을 방문해서 현대중공업 CEO를 만나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조정의 문제를 좀 더 밀도 있게 현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 경제가 진짜 튼튼해야 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복지도 잘 할 수 있고 국방도 튼튼히 할 수 있거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저는 현대중공업에 가서 우리 국가의 미래와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 현장이 있으니까요. 네. 자, 그런데 국방 현안 관련해서요, 이 전문가시니까 국방부가 이 최근에 병역 특례 제도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발표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의경이나 산업기능요원 같은 병역 특례 복무를 줄여서 2023년에는 아예 폐지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건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국방부 차원에서는 이제 군에 입대할 인구 또 우리가 입영 자원이라는 이렇게 어려운 말을 씁니다만 네. 군에 입대할 인원이
급격하게 이제 감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인구 통계를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 현재의 우리 군의 규모, 병력 규모를 고려했을 때 여러 가지 병력 특례제를 폐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에서 병력 특례제도 특히 이공계 기준 병력 특례제도를 폐지하겠다 발표를 했는데 저는 이 문제를 국가 미래와 또 입병자원의 어떤 감소 이것을 같이 고려해서 좀 신중히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에 우리가 50만을 유지하도록 된 상비군 규모를 60만 이상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현재 상비군 규모 또 국방계획상에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상비군 규모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좀 더 상비군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어떤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국가 미래를 이렇게 같이 검토해서 병력 특례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그런 정책은 국가 미래에다 더 방점을 두고 좀 신중히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 대북 정책 관련해서요.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야당이 육자회담 재개 문제라든가 남북대화 개시 또는 개성공단 재가동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압박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 당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예, 안보 문제, 특히 대북 정책의 어떤 사안별로 입장 차이는 있습니다만, 여야가,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서 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집권 여당으로서 이런 중요한 안보 정책, 특히 남북 관계와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 집권 여당이 정부 정책과 공개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국정의 안정적 어떤, 운영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런 사안별 정책에 접근해 가는 과정에서 당과 청와대 정부가 좀 더 긴밀히 협력해서 유연한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유연하다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녹여 들어갈 필요가 있고, 그러나 정부가 정책 결정하면 집권 여당이 그 정책을 다른 목소리보다 좀 확고하게 잘 가도록 하는 그런 목소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유연함 강조해 주셨는데 이렇게 오늘 이제 국회 첫날 소통, 협치에 대한 강조들이 3당에서 다 나왔습니다만 또 여야 결이 좀 다른 측면들도 눈에 띕니다. 특히 이 19대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어쨌든 이 대통령의 제2요구가 넘어온 이 국회법 개정안 같은 사안이요. 20대 국회 시작부터 조금 이제 여야가 다른 이제 입장인데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제2요구도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이거든요. 네. 대통령의 정당 권한 행사 자체를 우리가 자체가 어떤 협치 분위기를 손상시켰다는 그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정부에서 일한 2년 7개월간 차관으로 일한 경험을 볼 때 대통령의 그 거부권 행사는 충분히 이해하고 또 저는 지지하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네네. 그러나 어쨌든 이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 이것이 좀 국민들 우려가 있습니다. 협치 분위기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는데 여야의 새로운 지도부가 이 문제를 좀 지혜롭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서로의 권한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국회도 의결할 권한이 있다면 대통령에게도 거부할 권한을 헌법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 행사 자체에 대해서 네. 좋다 나쁘다 이런 입장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 그래서 대통령의 이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또 당연하다는 입장이 야당 내에서도 많아요. 다만 이제 그 처리와 해결 방식이 지난주에도 이걸 매듭 못 짓고 이번 주로 넘어왔는데 19대 회기가 끝남으로써 자동 폐기됐다고 보는 것이 옳은지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 경우의 수중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꼼꼼하게 못 살펴봤습니다만은 저는 19대에서 이렇게 된 것은 19대에서 폐기되었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다수 의견인 것으로 제가 오늘 설명을 들었고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또 새누리당의 의총에서는요. 이 김미옥 이 혁신비대위원장 내정자죠. 이 강한 의지도 내비치고 했는데 자, 이 혁신비상대책위 예정대로 출범됐다고 보세요? 예, 그 절차적으로 보면은 원내수석 대표가 또 연락을 청구하고 의원총회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고 법률적으로는 전국위원회 상임위원회와 그렇죠? 전국위원회에서 여보세요? 네네네 들립니다. 전국
새누리당 전국위원회, 상임위원회하고 전국위원회를 통과하면 되는데 6월 1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네. 그 예정대로 출범할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많은 분들은 이제 위원장은 선출됐는데 위원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예정대로 출범한다고 봅니다. 예. 네. 자, 오늘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잠시 후면 출국을 할 텐데요. 대권주자 네. 행보로 화제를 모으지 않았습니까? 자, 예, 도하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죠. 네. 네. 본인은 또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 퇴임 후에 내년에 자, 새누리당 친박계 대선 후보 되는 것 맞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새누리당이 이게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결국 전당대회를 거치면은 대선 후보를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에 절차가 마련될 것이고 네. 또 새로 이제 정비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반기문 사무총장뿐만 아니라 많은 지도자들이 경쟁하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쟁할 수도 있다. 경선을 거쳐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당연히 네. 그 어떤 후보가 되는 절차를 다 거쳐야 되겠죠. 네. 자, 20대 국회에서 이 일만은 반드시 이루겠다. 한 말씀 주시죠. 예, 저는 새누리당의 어떤 정권 재창출에 적극 기여하고 싶습니다. 네. 20대 국회 기간 중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어떤 정권 재창출에 기여하고 싶고 또 둘째로는 우리 제조업이 굉장히 지금 힘들고 있습니다. 네. 이 제조업이 힘드니까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많고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을 좀 우리 국내 제조업의 레상스를 갖고 오는데 좀 기여하고 싶고 이것이 꿈이 경제 부활에도 직결되고 또 강한 대한민국의 또 토대를 만드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산업 분야에서 조금 우리가 지금 소홀히 대접받고 있는 제조업을 하고 있는 분들, 제조업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동기부여를 해서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만드는데 제가 좀 일조하고 싶은 그런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네, 정면 인터뷰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총선 도전 3수 끝에 오늘부터 20대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네. 소감 어떠십니까? 감개무량하고요. 네. 근데 이제 대한민국의 당면한 현안 문제가 워낙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잘 풀어갈 건가 사실은 지금 이제 걱정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아하. 이제 누구나 다 얘기하다시피 지금 경제 양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중소기업 문제, 또 비정규직 문제, 또 학벌, 성별 격차 이런 우리 사회의 어떤 양극화의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인구 감소가 지금 심각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인구 감소 문제를 어떻게 지금 해결해야 될지, 또 이제 이렇게 기술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인공지능이라든지 또 공장 로봇 자동화, 그에 따른 어떤 근로 수요의 감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사실은 이제 답을 내야 되는데, 네. 저 혼자의 힘만으로는 이게 답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실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총선에서 당선되시고 이제 오늘부터 20대 국회 활동에 앞서서 그 네. 기간 동안 주변에서 굉장히 여러 말씀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어떤 게 있습니까? 내 아들 취직 좀 시켜달라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것도 민생에 절박한 호소긴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게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중소기업 회사 사장님들을 또 만나서 이제 그분들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만나면요. 네. 그분들은 이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이게 취업 기간이 짧기 때문에 힘들다. 오히려 그런 호소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쪽에서는 직장 구하기 힘들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사람 구하기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상반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노동부에 있는 고용지원센터라든지 또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 또 대학교의 학생들이라든지 또 취업발전센터 운영하시는 교수님들 이렇게 쭉 전문가들을 만나보고 있는 이런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이게 도대체 왜 대학생들은 중소기업을 안 가려고 하고 중소기업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이 한국 사회의 문제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네. 그 문제도 조금 제가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구인난과 구직난 사이의 불일치도 정책적 과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참 이게 재밌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김경진 의원께서는 네. 20여 년 이 검사와 변호사, 그러니까 법조인 생활을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과학기술 발전에 중심을 둔 의정 활동을 펼치고 싶다 이렇게 밝히셨는데요. 네, 그 네. 이유가 있나요? 저는 이제 그 개인적인 신념이요. 네. 정치보다는 사실은 과학이 훨씬 더 세상을 많이 바꾼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네. 가령 실제로 이제 그 우리 역사상 세종대왕이 가장 인자한 정치를 했다고 하는 임금 군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실은 이 세종대왕의 인자한 정치보다는 이 페니실린의 발견이 수없이 많은 사람을 이 죽음에서 살려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지금 현대 여성들은 당연히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렇게 여성들이 외부 직장 생활을 이렇게 자유롭게 가능하게 한 것이 실은 냉장고가 발명됐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 이제 이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화라든지 인간의 어떤 존재 행태의 변화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런 것들을 이루어낸다라고 믿고 있고요. 네. 또 거꾸로 보면 지금 그 고속도로 이제 하이패스 등장하면서 이 고속도로에서 돈 받는 수금하시는 분들 일자리가 많이 없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또 이제 공장도 로봇이라든지 자동화가 되면서 사실 인간의 일자리가 없어져 가고 있거든요. 네. 이런 점은 또 과학기술이 인간에게 주는 부정적인 측면이어서 이런 점들을 사실은 국회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과학기술을 잘 발전시켜서 인류에게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긴 해야 되지만 우리 사회의 부작용이 안 생기는 방식으로 어떤 우리 사회 현실에 이 안착을 시켜야 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네. 아마 저 같은 정치인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기술 문명에 대한 나름 또 독특한 예리한 관점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네. 자연스럽게 희망하는 상임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 당의 원내대표실에 그렇게 희망을 해 놓았습니다. 네네. 그럼 이지망, 삼지망은요? 이지망은 지금 노동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네. 환경노동위원회를 이지망으로 해놨고요. 삼지망은 역시 이제 이 인간의 건강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보건복지위원회를 삼지망으로 해놨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최근에 이 정치 현안 좀 여쭤볼게요. 네.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오늘 출국했습니다. 네. 이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로 지금 굉장히 화제를 끌어모았는데요. 어떻게 네. 평가하십니까? 글쎄, 아직 이제 그 어느 누구도 확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그럴 가능성에 대한 뉘앙스만 지금 국민들에게 던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저희 국민의당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직함이 있고 또 유엔 내부에서는 사무총장을 그만둔 직후에 이 사무총장 업무의 어떤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다른 어떤 역할을 한동안은 안 맡는 것이 좋다라는 내부 권고 결의안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반기문 총장께서는 그런 어떤 국제적인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충실하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성공한 외교관으로서 이렇게 어떤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라고 있고 혹여 지금 어떤 국내 대선 행보로 읽히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본연의 의무가 조금 충실하지 않다. 네. 이런 모습이 비춰진다면 아마 국제사회에서도 조금 비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무총장 직분과 의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당 내부 얘기 좀 여쭤볼게요. 자, 최근에 안철수 대표가 이재호 전 의원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네.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런 이제 전언이 있었는데, 자, 친이계 인사와의 정치적 협력 어떻게 보세요? 이재호 의원을 친이계 인사다. 네. 지금 이렇게만 얘기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대표가 과거부터 합리적인 보수 인사는 끌어안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을 한 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호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이 유신 독재 비판을 이렇게 강렬하게 했다가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구속됐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초선할 때는 민중당 후보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과는 평소 가지고 있는 신념이 같다.
이런 어떤 의견들을 피력하고 있어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개별적으로 판단할 때 합리적인 보수 인사다라고 볼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인사는 저희 국민의당에서 같이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게 알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 부분이 친이계와 저희 국민의당이 전면적으로 뭘 같이 한다 이렇게 외부적으로 읽혀진다면 그건 외부에서 잘못된 시각으로 읽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고요. 이재호 의원 개인 한 사람의 과거의 이력 또 네. 의정활동의 경력 평소의 언동을 가지고 보면 이 정도면 합리적 보수 인사다. 이런 개별적인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20대 국회 첫날인데요. 당 차원에서 20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과제의 방향 어떻게 네. 좀 이해하면 될까요? 저희 당에서는 지금 이제 굳이 1호 법안을 준비하기보다도 네. 공정 경쟁, 그러니까 큰 틀에서 올바른 정책 방향을 잡고 이 흐름 속에서 어떤 일련의 법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라는 것이고요. 네. 이제 그 흐름들이 이제 공정 성장, 또 질적 성장, 또 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 불평등 격차 해소, 또 인권 증진 이런 부분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설정해서 일련의 법안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난주에 19대에서 오늘 20대로 넘어온 뜨거운 감자가 있죠. 상시청문회법인데요. 네. 여야 대치 국면인데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오늘 의총에서 보니까 공동 대응하기로 다짐이 나왔더라고요. 예, 의원님 그렇습니다.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공동 대응은 당연한 어떤 입장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4.13 총선 이후에 이제 각 당의 원내대표단을 이렇게 초빙해서 협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협치를 말해놓고 사실상 이건 국회에서 이 세 당이 이게 사실은 공통 합의를 통해서 통과시킨 법안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협치를 사실상 포기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 결국 이게 국회가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상임위 단위에서 소관 청문회를 열겠다고 하는 것인데 네. 그런 어떤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일을 하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알겠습니다. 또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니까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도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못하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과연 적합한 것인지 네. 한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거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박소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소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다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박소연 2588.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똑똑하고 단단한 금융을 만나고 싶을 땐 이렇게 부르세요. 똑똑똑 DGB 딴딴딴 DGB. 금융을 똑똑하게 잘하니까 행복을 단단하게 잘 키우니까 앞으로가 자꾸 기대되는 금융. 더 가까이 더 큰 혜택. DGB 금융그룹. 네, 3부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